다양한 문화예술 중 샘콜 에디터가 직접 뽑은 최애를 여러분께 소개드리는 샘콜 픽. 그 시작을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디터 챙, 에디터 포도알입니다. 이 영화는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마리안느가 원치 않은 결혼을 앞둔 귀족 아가씨 엘로이즈의 결혼 초상화 의뢰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엘로이즈 모르게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마리안느는 엘로이즈를 비밀스럽게 관찰하며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의 기류에 휩싸이게 되고, 엘로이즈 또한 마리안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며 진행되는 멜로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챙님, 네. 추천해주신 영화 잘 봤어요. 독특한 소재의 영화인 것 같고 두 인물이 사랑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전 영화를 보고 포도알님과 함께 얘기하고픈 내용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엘로이즈와 마리안느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 깊은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말 해석, 이렇게 보는 거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럼 1번부터 얘기해봐요.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요. 이 영화는 예술 영화를 다루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랑 이야기도 다루고 있는 멜로 드라마 장르인데요. 화가 마리안느와 뮤즈의 엘로이즈 둘의 사랑을 재현하는 방식을 보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의 시선이라든지 전체적인 연출, 영화 전 부분에서 평등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셀린 시아머 감독이 이 영화에서 얼마나 평등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타오르는 초상 리뷰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메일 게이지라는 말이더라고요. 이 메일 게이지는 남성적 시선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지배 문화가 지금까지 여성을 바라보는 그 방식을 일컫는 말이래요. 그런데 타요처는 이런 남성적 시선을 뒤집고 여성 감독이 여성적 시선으로 바라본 여성들의 삶, 그리고 사랑과 예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 사실 그동안은 약간 어떤 영화들을 보면 좀 거부감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다 여성의 관점이 아닌 남성이나 그런 디폴트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느껴졌다고 생각을 하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보면서 감독이 정말 여성들 뿐만 아니라 배우들을 배려하면서 찍었구나라는 점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촬영 감독도 여성이래요. 맞아요. 그 사실 아세요? 뭐야? 그 마리안느가 그림 그리는 초상화 있잖아요. 그게 프랑스의 엄청 유명한 유화 작가래요. 여성 유화 작가래요. 그래서 대박. 인스타그램도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감독이 정말 고려했구나라는 점이 되게 멋졌어요. 맞아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풍부한 영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는데, 여성으로서 그 여성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에서는 영화 내내 남성의 등장이 3분도 나오지 않아요. 45초가 나온대요. 맞아요. 초반이랑 마지막에 뱃사공들? 그분들이랑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러 오신 분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 소피라는 하녀도 나오는데 소피의 남편이 누군지도 일절 안 나오고 오히려 그 소피의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기반으로 한 이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마스크 키스씬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엘로이즈와 마리안느가 처음으로 키스하는 씬이었는데, 근데 그때 되게 특이한 게 마스크를 내리고 키스를 하는 장면이 되게 영화 보는 데는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맞아요. 알고 보니까 셀린 시아머 감독이 이 씬을 찍을 때 평등하고 동의를 바탕으로 한 키스씬 연출하고 싶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해요. 이 마스크를 내리는 행위 자체가 동의이고 yes means yes, 그 동의가 섹시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앞서 생님이 언급해주셨는데 그 수평이랑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그 수평이란 게 되게 연출뿐만 아니라 사물들 등에서 나타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평평한 수평적인 테이블, 그리고 마리안느가 엘로이즈 포즈를 고쳐주려고 했을 때 되게 카메라가 두 배우의 얼굴을 균형 있게 동등한 선에서 잡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그 장면 중에서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꼭 한 가지 뽑자면 저는 이걸 꼭 뽑고 싶은데, 소피의 임신 중절 장면과 그 장면을 엘로이즈가 그림으로 마리안느에게 제안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볼 때 이 영화가 임신 중절과 임신 중절을 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계급을 뛰어넘고 같은 여성으로서 서로 연대하는 평등, 그리고 화가와 뮤즈 간의 그 지배적인 관계,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전복시켜서 평등으로 엿볼 수 있는, 되게 여러 가지를 엿볼 수 있는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인인 소피가 임신 중도를 결정할 때 그냥 뭐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뭐 어떤 이유가 되지 않고 그냥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마리안나와 엘로이즈가 서로 연대하고 들판에서 약초를 같이 찾아주거나 들판에서 소피를 같이 밀어주거나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도 안 돼서 이제 산파한테 뭐 민간요법으로 그 임신 중절을 받는데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같은 여성으로서 서로 연대하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감성 감독과 그 여성 뮤즈의 개념을 아예 변화시켰잖아요. 맞아요. 실제 막 뮤즈라고 제가 사전에 써봤거든요. 근데 그냥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뮤즈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뮤즈는 중요하지 않고 그 뮤즈를 보는 남성 제작자의 생각이 더 중요한 단어인 거죠. 그래서 너무 진짜 짜증났어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분노예요. 그 동등한 파트너 그리고 화가의 협력자로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결국에는 뮤즈는 존재하지 않고 동등한 관계라는 걸 보여줬던 장면이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 세리장 감독이 제발 내 안에 감독님 내한해주세요. 저는요 이제 저는 총 2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화는 정말 잔잔했어요. 제가 다양한 리뷰들을 봤는데 그중에 시네21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이 영화는 마치 고요 속의 폭풍 같다. 되게 잔잔하면서 역동적인 장면들이 많고 폭풍처럼 관객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역동적인 장면을 꼽았을 때라면은 그 엘로이즈가 드레스에 불타올랐을 때 그걸 지켜보는 마리안의 눈빛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뭔가 그 불꽃 자체가 엘로이즈를 향한 자신의 뭔가 감정? 마음인 것 같고 그거를 그 불을 계속해서 그 타오르게끔 냅두는 엘로이즈 자체도 뭔가 마리안느를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은 엘로이즈가 마리안느의 표정을 모두 이해했을 때라는 그 장면인데요. 초반에는 마리안느가 숨어서 엘로이즈를 그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가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엘로이즈가 되게 적극적으로 포즈를 취하면서 마리안느의 그림에 도움을 주는데 그때 마리안느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표정들을 엘로이즈가 단번에 이해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나는 이제 너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 이제 너도 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게 본 장면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하는 생각보다 마리안느가 엘로이즈가 자기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정말 엘로이즈가 마리안느를 보지 않았을까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엘로이즈가 마리안느를 봤으면은 감독으로서 이 영화를 말하고서 했던 게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미 떠나기로 했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엘로이즈를 바라보는 마리안느의 신선 그리고 그 사계를 들으면서 마리안느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마리안느를 떠올리는 엘로이즈 그 기억을 갖고 영원히 가장 뜨거운 사랑을 이제 기억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뭔가 이 부분에서 제가 덧붙이자면은 신화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그 기억이 되게 소중했다는 것 말 자체가 신화에서는 오르페우스가 에우르디케를 뒤돌아본 순간 서로 이별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오르페우스가 에우르디케와 함께했던 그 추억을 되돌리며 뒤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 장면이 뭔가 결말 부분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엘로이즈를 상반신 클로즈업 하고서 그 사계의 악장에 맞춰서 그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는 시점으로 저는 바라봤어요. 근데 그 자체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안느의 시점일 수도 있지만 뭔가 그거를 직시하는 순간 저희는 그들의 사랑과 추억을 완전히 깨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감독은 그런 점을 노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영화가 끝난 후에도 마치 향수처럼 더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해준다는 점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그럼 이쯤에서 오늘 끝낼까요? 네. 오늘 에디터가 픽한 2월의 생골픽은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었습니다.